자, 문장 성분입니다. 의외로 문장 성분이 되게 어려워요, 얘들아. 의외로 문장 성분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요거 좀 자세하게 가야 돼. 특히 개념은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문장 성분. 자,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그래서 주성분, 문장 구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 목, 보, 서. 자, 이것을 머릿속에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성분 4개, 부속성분 2개, 독립성분 하나요. 자, 요거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주성분 4개.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특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중에서 사실은 문장을 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서술어거든. 그런데 시험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보어하고 주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보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이 서술어에 보통 초점을 맞춰서 끌고 가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시험에는 얘가 나오면 애들이 다 박살나는 경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부속 성분이라고 있어요. 종류를 암기하셔야 돼. 자, 부속 성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사어하고 관형어죠. 이것은 품사가 아니고요. 자, 문장의 성분입니다. 즉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으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이제 관형어 같은 경우도 우리는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고, 체온 뒤에 의, 관형격 조사 의가 붙으면 관형어고, 자,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도 관형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 때는 품사를 배웠다면, 이제는 그런 품사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를 배워줘야 되는 거야.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강의했겠지만, 선생님의 본질은 최룡선이야. 이게 품사야. 내가 품사. 근데 내가 여기 학원에 오게 되면 내가 선생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문장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품사는 바뀌지 않지만 물론 접사가 붙었을 때는 변할 수 있지. 품사가. 그러나 선생님은 여기서는 선생의 역할, 집에서는 아비의 역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훈남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할 거야. 이게 문장 성분이야. 이해 가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예예요. 부사어가 중요해요. 문제에서. 왜냐면 부사어는 수의적, 그 다음에 필수적, 특히 필수적 부사어를 잡아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성분. 독립성분은 독립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건 우리가 뒤쪽에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잡아줄 거고요. 우선 여기는 흐름을 좀 봐야 돼. 주어. 문장에서, 자, 동작이나 상태, 자,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럼 거기 보면 동작, 상태, 성질. 동작은 뭐겠어요? 동사일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상태나 성질, 이거 뭐죠? 형용사일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에 뭐가 되는 거? 주체가 된다. 주체 동그라미, 이게 별표입니다. 되는 문장 성분이에요. 준호가, 자, 노래를 불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하나 아주 졸라 자세하게 할 거야. 자, 얘를 이해하셔야 저 뒤쪽에 이제 문법 요소 할 때 좀 이해하기가 편해. 자, 여기에서 먼저 얘가 바로 서술어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얘는 서술어가 될 거고, 특히 흐름을 갖게. 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특히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지금은 그냥 보셔도 돼요.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을 경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학생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서술어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동사나 형용사가, 자, 서술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거 좀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래를, 자, 이 녀석은 우리가 목적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얘를 우리 목적어라고 보는데, 이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을을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우리가 조사까지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목적어 같은 경우는 자, 을이나 자, 르이 붙으면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우리가 보통 나중에 이 형태라고 배울 거야. 자, 그러면 노래를 불렀다. 그럼 부르는 주체를 잡으셔야 돼요. 누가와 무엇이 해당하는 거. 누가 부른 거야? 준호가 부른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바로 뭐니? 주어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뒤쪽에서 하겠지만 주격조사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해만 하세요. 자, 주격조사라는 것은 자, 주어 자격조사예요. 자, 주어 자격조사. 다시 말하면 주어에 자격을 주는 조사예요. 저 녀석이 붙으면 무조건 주어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주격조사는요. 주격조사는 크게 총 4가지를 머릿속에 잡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자, 바로 이, 가, 깨서 그 다음에 에서까지도 갑니다. 그래 우리가 아이들이 여기에서 에서가 주격조사야 라고 놀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들은 암기하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바로 보조사. 보조사, 은, 는, 만, 도 이런 것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붙으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가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조사가 붙었으니까 주어가 확실해요. 그래서 자, 준호가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준호는 노래를 불렀다. 이래도 주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얘는 보조사예요. 보조사. 아, 특히 요 에서 우리가 저 추후에 책에 없더라도 선생님 에서는 끌고 강의를 할 거예요. 요 에서만 좀 잡아줄게요. 자, 요 에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 국가나 단체가 주체일 때요. 계속 반복할 거야. 국가가 엄마가 국가 단체가 주체일 때. 자, 이럴 때 우리는 자, 이것을 주어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두 가지 한번 볼까? 교육청에서 평가원에서 자, 대입 계획을 발표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서술어잖아요. 그럼 누가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돼. 그게 바로 누구겠어? 그렇지, 이 녀석이겠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붙었어? 에서가 붙은 거. 그러면 우리는 저기 이 에서가 우리가 보통 부사어에서도 사용이 되잖아. 그치? 부사어에서. 나는 집에서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그 집에서 같은 경우는 부사어가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녀석이 서술어. 자, 그럼 얘가 주어죠. 보조사도 주어로 만들 수 있다 그랬지. 그치? 자, 공부했어. 누가? 나. 그러니까 얘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얘 한번 보자. 자, 공부한 게 집이 아니잖아. 그치? 그렇다면 얘는 바로 뭐가 돼? 요거 판단할 때 자, 쉽게 말하면 은는이가 안 붙었죠. 그쵸? 그럼 주어 아니고 을을 안 붙었죠. 그럼 목적어 아닌 거예요. 의 안 붙었죠. 그럼 관형 아닌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부사어예요. 따라서 이 녀석은 부사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럴 때 얘를 초소부사격조사라고 하는데, 즉 같은 에서지만 자, 어디에서는 부사어로 사용되고 어디에서는 주어로 사용된다는 걸 판별하는 게 중요해. 만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문장 성분을 볼 때 이런 차이들 중심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고, 그리고 아마 개념을 조금씩 틀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할 때. 아직 시험지를 보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시험지 보면 개념을 틀었을 거예요. 분명히. 작년 시험지 같은 경우도 접사가 아니고 어미로 틀었어.
그런 선지들이 몇 개 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보면서 막 욕이 막 나왔어.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 시험 봤을 때, 야, 이거는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내. 미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주어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 이렇게 돼야 있잖아. 근데 거기서 성질 하나 딱 빼고 이거 틀린 문제, 틀린 선지 이런 식인 거야. 진짜 나쁜 거야. 문제가. 그래서 작년 거 보면서 정말 쪼잔하다. 라는 생각. 특정 선지가 아무 생각 없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래. 근데 선지 자체가 막 두 줄, 세 줄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보이겠니? 안 보이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정말 나쁜 문제였죠. 나쁜 문제. 그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영선에 부광에 계셨던 선생님이 영선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이번에 영선고 문제가 엄청났어. 문법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이거 루머야, 루머. 루머야, 루머. 애들이 여러 명이 얘기했어. 국어 선생님 4명이 모여서 출제된 문법을 풀었는데 다 못 풀었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랬더니 부광에서 어느 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지식 자랑하신 거야. 야, 선생님도 문제 풀면서 이게 왜 틀렸지? 그 한참 봤을 때 이렇게 즉 교과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낸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다시 아니란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그렇게 나오면 안 돼. 근데 거기서 또 잘 보는 애들은 있지, 그치? 참 대단한 애들이야. 그냥 대단한 애들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어 볼게요. 주어의 동작, 상태, 자,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작이니까 당연히 동사, 상태, 성질. 자, 이거 바로 이제 형용사. 그래서 준호가 노래를 불렀다. 이런 것들이 서술어입니다. 문장의 제일 끝에 있으면 서술어. 자, 목적어 갈게요. 자, 동작 대상이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다 밑줄 치셔야 돼요. 동작 대상이 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갈게요. 을을 붙으면 목적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세히 들어갔을 때 반드시 을이 붙는다고 목적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도도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도 붙을 수 있고요. 맥락에 따라서. 자, 그리고 조사가 생략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을을. 자, 보어 갈게요. 얘 별표 3개 하셔야 돼요. 별표 3개. 자,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자, 끊어. 문장 성분 중에서 끊어. 주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 자, 거기다 밑줄 쳐봐. 주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 그래서 체언에 이가가 붙은 형태로 나타났다. 결국 준호 가수 됐네요. 위에서 노래 한 3번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드디어 가수가 됐어요. 자, 여기 보어 왜 별표냐면요. 이쪽에 좀 지우고. 선생님은 보어를 되게 좀 중시하는데. 자, 보어의 사고 과정이 있어요. 지금은 앞부분에 쭉 흐른 거고요. 자,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어의 사고 과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자, 우선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게 보어예요. 자, 되다, 아니다 앞에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아이들이 이 되다는 조금 익숙해요. 조금 익숙해. 근데 아니다가 나오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보어인지를 못 잡아. 아이들이 머릿속에 외울 때 되다 아니다. 그러면 부광은요. 얘를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또 안 나올 거예요. 쌤 시험 좀 봐야겠지만 분명히 부광은요. 지랄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선생님이 좀 얘기해 줄 테니까 자, 가봅시다.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게 보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보어 뒤에 복격조사 이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이가 뭐하고 비슷하지?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뭐하고? 주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어가 아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면 보어예요. 이가가 붙은 게. 그래서 몇 가지 예로서 할게요. 이게 바로 사고 과정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예. 자, 부강에서 좀 치고 들어갈 걸 좀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아니다 말고 그냥 되었다로 갈게요. 자, 이걸로 우리가 보어를 판단해 봅시다. 자, 부강 스타일이에요. 자, 갈게. 당연히 뒤에 있는 건 다 서술어겠지, 그치? 문장의 제일 끝에 있으면 다 서술어고요. 자, 요 앞에 있는 거 다 주어예요. 무리는 다 주어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 여기 있죠, 얘네들. 얘네들의 문장 성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자, 쌤이 한 1, 2분 정도 드릴게요. 자, 요 문장 성분만 파악해 보자. 자, 시작. 다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볼까요? 자, 잘 보자. 첫 번째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보어 때문이라도 서술을 먼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보어 때문으로라도. 무조건 보어를 건드릴 거야. 아주 기본적으로 안 내요. 자, 그러면 우선 되다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되다 앞에 있는 게 보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상이 자, 첫 번째 사고 과정이 되다가 딱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고 과정이 뒤에 이가가 붙으면 돼요. 얘 보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가 아니고 는 막 이런 게 붙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훅 휩쓸리면 안 돼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보어는 무조건 복격조사 이가만 붙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가 문제를 나중에 평가원 문제까지도 좀 풀어볼까 생각 중이야. 아주 깊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쟤는 보어가 맞아요. 왜? 앞에가 다 주어니까. 그래서 거기 개념 한번 볼래?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 그치? 여기 주어가 아닌 문장 성분. 그래서 뒤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가가 붙은 형태. 그렇지. 이가 붙었죠. 그치? 일치하죠?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서 주어가 아닌 것.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어입니다. 자, 밑에 거 볼게요.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자, 첫 번째 사고 과정 보니까 되었다가 맞아요. 그렇지? 그럼 얘가 보어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두 번째 사고 과정이 뭐지? 이가가 안 붙었어. 안 붙었으니까 얘는 보어가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럼 봐봐. 을들이 붙었니? 아니요. 그럼 목적어가 아니야.
의가 붙었니? 아니요. 그러니까 관용어도 아니야. 주어는 존재하잖아. 그렇지? 이가, 그러니까 있는 이가가 붙었니? 아니요. 아, 그렇다면 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사어고요. 이 의로가 부사격 조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사어를 판단하는 건 바로 서예매 같은 사고 과정을 거치면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부사격 조사가 졸라 많거든요. 이해가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얘가 관건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조사가 생략돼 있잖아. 그 조사가 생략돼 있지. 자, 그럼 봐봐. 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다 앞에 쓰인 말이에요. 근데 체언만 툭 던졌어요. 체언 하나만으로도 문장 성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노래 불렀어. 밥 먹었어. 조사가 붙지 않아도 노래, 밥 이렇게 체언 하나로만으로도 문장이 구성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린 고민해야 돼. 그럼 조사가 생략됐다는 얘기인데 뭐가 생략됐을까? 그럼 만약에 이 가가 생략됐다고 본다면 얘는 보어가 될 거고, 의로가 생략됐다라고 하면 얘는 부사어가 될 거야. 그런데 학교문법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됐잖아. 그치? 그럼 반 정도 갔죠. 그치? 반 정도 갔으니까 어떻게? 이건 복격조사 이가가 생략된 거야 라고 판단합니다. 학교문법에서는.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의로가 생략된 게 아니라 이가가 생략됐어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죠? 이거 이해 가지? 괜찮아, 또 할 거야. 우리 선생님도 지금 막 이를 갈고 있어. 자, 물이 질량이 크다. 자, 이거 보자. 얘 서술어 맞죠? 그치? 제일 끝에 있으니까 서술어야. 서술어고, 얘가 주어지. 그럼 이 새끼 뭐야? 얘가 뭐냐 이거야. 자, 보면 얘는 서술어인데, 뭐야? 주어 있는데 또 이가 나왔어. 그럼 머릿속에 잡는 거죠. 이 가는 얘밖에 없는데. 자, 얘는 뭘까요? 되다 아니다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날리는 거야. 쌤이 얘기했지. 이게 바로 뭐냐면 사고 과정이라고요. 순서입니다. OR이 아니고 AND예요. 됐죠?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가 서술어잖아. 얘 주어져. 그럼 얘가 보어가 아니잖아. 그럼 질문. 이가 붙었다는 얘기다. 하나밖에 없죠. 주어. 그렇지. 얘가 주어입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돼요. 선생님, 왜 주어가 두 개예요? 그렇지? 이때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바로 서술절이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나죠?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혹시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 그치? 이제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녀석을 이중주어 SSV로 배울 거예요. 서술절 아는 문장. 환장합니다, 이거. 저기 언제지? 이제 쌤이 이제 기출 문제를 긁어올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기출이냐면 평가원 기출. 그럼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문장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로 판별하셔야 실력이 늘어. 그래서 쌤이 이제 그 방식으로 다 가져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SSV, 자, 나중에 여기 암기하게 될 겁니다. 이 녀석은 뭐예요? SCV잖아요. 그러니까 SCV하고 그 다음에 SSV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판단해야 돼. 이게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이 갑자기 서술절이 어디하고 연결된 거야? 보어하고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보어를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은 보어 파트입니다. 나라면 보어를 해요.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야. 자, 됐어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준호는 가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자, 되었다가 바로 이제 서술어가 되고요. 자, 준호는, 자, 이게 바로 주어죠. 은는이가 애서 깨서. 됐습니까? 은는이가 애서 깨서. 계속 반복할 거야. 은는이가 애서 깨서. 그리고 나서 가수가 되었다 앞에 쓰인 말로써 이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주어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부속 성분으로 갈게요.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줍니다. 꾸며준다는 거 우리는 수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관용어,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그래서 준호가
이거 되게 쉽거든. 자, 봐봐. 준호가. 자, 신나는 노래를이야. 신나는 불렀다야. 신나는 노래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관용어가 되는 거야. 뒤에 있는 노래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는 이 관용어의 또 용법도 배워야 돼요. 그럼 신나는 한번 볼게요. 자, 관용어 이렇게만 치고 갈게. 자, 관용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자, 체언 하나가 관용어가 될 수 있어요. 체언 하나가, 이건 이따가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체언 플러스 관용격 조사 의가 붙었을 때 관용어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얘가 꾸며주죠. 고향의 하늘, 그지? 하지만 어떻게? 얘가 생략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향 하늘. 됐습니까? 그러면 조사가 생략됐다라는 걸 판단할 때는요, 보통 체언 두 개가 있는데 중간에 띄어쓰기가 돼 있어. 그럼 그 사이에 관용격 조사가 생략된 경우가 많아. 알겠죠? 이렇게. 고향의 하늘, 의가 붙으면 이 외에는 관용격 조사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될 수 있을까? 용언의 관용사용. 이런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해 줄까? 용언의 관용사용 똑같은 말이 좀 풀어줄게. 용언의 어간 플러스 니은과 리을이에요. 어머나. 어머나. 지금 똑같은 거 또 썼어. 정신 차려 최룡사.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뭐겠어? 어미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관용사용 어미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도 나올 수 있어? 을, 그렇지. 를.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는, 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요런 이유니까. 그럼 저기 우리가 끌고 갈게. 기본형이 신난다. 신나다. 신나다. 기본형이 신나다. 자, 그럼 신나다, 신나고, 신나니. 그치? 자, 그럼 신나. 이게 용언의 어간. 그 다음 플러스 뭐가 나왔어, 저기. 그렇지, 는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얘는 우린 뭐라고 합니까? 관용사용, 전성어미.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거야. 전성,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 왜? 얘는 용언이잖아요. 그럼 서술성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꾸며주는 성질로 바꿔주는 거죠. 즉, 관용어처럼 쓰이게 만드는 거야.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거 나와요. 위에 밑줄 쳐놓고, 자, 위에 관용어의 용법이 어떻게 사용됐어? 이렇게. 난이도가 이제 하이 레벨인 거지. 하이 레벨.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모든 관용사죠. 모든 관용사는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그래서 의외로 관용어에서 조금 더 어렵게도 나올 수 있어요. 왜? 아이들이 의외로 아킬레스건이거든. 왜냐면 스스로 어렵지 않아? 이런 걸 치고 들어가는 거야.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 그래서 이런 걸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사어예요. 주로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용언을 우리가 수식하는 부사어를 우리는 예전에 문장 부사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다시 성분 부사 이렇게 배웠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이것을 문장 부사라고 했어요. 모든 부사는 부사어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준호가 노래를 크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크게 불렀다 끝났네요. 뒤에 있는 용언을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 부사어도 한번 좀 볼 거예요. 부사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려운 것들. 분명히 학교에서 무조건 어렵게 치고 들어갈 거는 첫 번째는 보어고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사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경 안 썼을 것 같은 이런 거 툭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지? 쓰기 귀찮으면 찍어도 돼. 알겠지? 이게 찍어도 돼. 괜찮아. 선생님 시간에는. 자, 부사어 갑니다. 한번 쭉 흐른 거예요, 지금. 들어가기 전에. 자, 거기 보니까 크게 불렀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크게 불렀다. 얘가 바로 이제 부사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비슷하게 가볼게요. 자, 부사어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자,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전체 흐름이 똑같습니다. 흐름이 똑같아요. 자, 그는 학교 갔다. 이렇게 했을 때 학교에서라는 말이 에서가 빠질 수 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체언 하나로 부사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플러스 자, 부사격 조사가 붙는데 부사격 조사가 졸라 많아. 그래서 그것들의 관계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로서와 로서의 차이 뭐 이런 거 있지? 로서는 사람 자격. 그 다음에 로서는 이제 수단 방법 이렇게 이런 차이도 있지만 자, 여기 이제 조사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의로 에서 그 다음에 에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용언의 부사형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말자. 고양이 같다. 여기 좀 깔끔하겠네.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용언의 부사형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용언의 어간 자, 플러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부사형 전성어미들이 붙을 거예요. 바로 부사형 전성어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거. 도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지.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한번 볼까? 기본이 뭐죠? 크다, 크고, 크니. 자, 크다에 똑같이 가자. 자, 플러스 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불렀다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형 전성어미도 되게 많으니까 그거를 따로 부사형 전성어미를 따로 외우려고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딱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것만 머릿속에 잡고 있어도 괜찮아. 그럼 그게 아니면 부사형 전성어미입니다. 그게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바로 모든 부사, 음성 상징어 이런 것들 얘가 부사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저놈은 뭐가 있냐면 생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 필수적 부사어를 배우면 나중에 필수 성분을 묶거나 아까 우리는 주성분만 배웠지, 그지? 필수 성분을 묶거나 아니면 서수로 자릿수까지 묻는 게 부사어야. 그래서 되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줄게. 여기서 재밌는 게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얘네 둘은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준호가 노래를 크게 불렀다라고 했을 때 크게를 빼도 되잖아요. 그래도 의미 변화에 크게 뭐 없어요. 그죠? 중심이. 자, 그런데 그래서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졸라 힘들다. 졸라 빼도 돼요. 부사어 빼도 돼요. 자, 관용어 마찬가지죠. 자, 관용어도 마찬가지로 자, 신나는 노래, 신나는 빼도 노래가 중심 의미가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략 가능한 걸 우리는 수의적이라고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수의적의 반대가 필수적이에요. 즉, 생략을 기준으로
생략할 수 있으면 얘를 수의적이라고 하고 생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볼게요. 필수적 부사 한번 볼게요. 서술어 자릿수까지 끌고 가셔야 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그는 용선을 제자로 삼았다. 이때 우리가 서술어 자릿수까지 끌고 갈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얘가 서술어죠. 그렇죠? 자 주어 찾으세요. 은는이가 애석해서 이렇게 머리를 와야 돼. 은는이가 애석해서, 은는이가 애석해서. 그럼 얘네들이 다 주어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밑에 거 먼저 볼까요? 얘 목적어죠. 얘 목적어입니다. 왜? 뭐가 붙었어요? 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다. 자 그럼 얘가 문제예요. 얘 한번 보십시다. 자 저기 보시면 우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에게 붙었네 그럼 부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은는이가 애석해서가 안 붙었으니까 주어는 아니에요. 자 을을이 붙지 않았으니까 목적어도 아니고요. 그렇지? 그러면 또 의가 붙었나요? 관용어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부사어입니다. 자 쉽게 갈게요. 나중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갑니다. 용선에게 선물이야. 용선에게 주었다. 용선에게 주었다죠. 그렇지? 그러니까 주었다가 자 용언이니까 얘는 무조건 부사어인 거예요. 만약에 선물을 이걸 꾸며줬다면 얘는 관용어가 되겠지. 자 그럼 질문 던질게요. 얘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는 선물을 주었다. 생략이 가능한 것 같잖아. 우리가 담화에서는 이야기할 때는. 근데 문법에서는 얘를 생략하면 안 돼요. 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잖아요. 저기 사전을 찾아보면 누가 그러니까 뭐뭐가 이 뭐뭐뭐에게 무엇 무엇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걸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가 에게 을을 해놓고 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안에서 얘를 그대로 다 넣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자격이에요. 이 주다에. 그 따라서 이 주다를 우린 뭐라고 하죠? 서술어 자릿수.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억난다면 서술어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라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이 세 개죠. 그래서 이걸 몇 자리? 세 자리 서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세 자리 서술어에서 이 부사어는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생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판단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지? 바로 이렇게 해야 계속 몇 번씩 반복해야 우리 여러분들 아마 7월 초 이렇게 볼 것 같은데 7월 첫 주? 6월 마지막 주? 그럼 지금이 5월 첫 주에 우리 2달 하는 거예요. 내신을 2달 할 거예요. 8주 하는 거예요. 8주. 이 선생님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지, 그치? 여러분들 너무 잘했으면 좋겠어. 뭐 모의고사하고 나발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 끝나고 모의고사 해도 돼요. 내신 끝나고 수능 준비해도 되니까 선생님 고민 진짜 많이 했어. 이거 하면서 어차피 우리 애기들 6월 볼 거니까 그럼 문학을 좀 더 쳐줄까 고민했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온 그 문법 점수를 보고 나서 아니야. 우리 애기들 얼마나 속상할까가 생각이 났어. 진짜 얼마나 속상할까. 딱 보여지는 점수잖아. 그래서 모의고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나고 이제 수능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수능은 여러분들 우선은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거부터 하자. 6월 6월 모평 물론 이제 6월 모평으로 사실은 이제 수시 뭐 이런 걸 하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뭐 최저잖아. 최저는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6월 모평 점수가 중요하면 수능 점수가 중요하지 사실 굳이 따지면. 그치?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다가오는 대신 여러분들 이렇게 다 기분 좋게 마무리 질 수 있게. 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마무리가. 그래서 선생님 봐봐. 저거 켰잖아. 생판 안 하다가 여러분들 향초 켰어 선생님이. 우리 또 애기들. 또 남학생들은 저런 거 신경도 안 써 사실. 남학생들은 그냥 발냄새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근데 우리 또 여학생들은 또 저런 것도 또 민감하잖아 향기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저 해놨어. 자 그럼 봐봐. 근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삼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얘 서술어고요. 자, 얘 주어예요. 얘 목적어입니다. 을을 붙었으니까. 근데 이놈이 이제 봐야지. 이제 익숙해지면 에게 붙으면 부사어고 뭐뭐로, 으로서 이런 거 붙으면 다 부사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주다 삼다. 얘를 빼면 그는 용선을 삼았다. 이 발음 잘못하면 용선을 삶았다.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제자로 삼은 거야. 그러면 그는 용선을 삼았다. 뭘로? 그래서 얘는 부사어인데요. 제자로 용선을 제자로 삼았다. 이게 넘어가네. 얘는 부사어야. 얘 생략할 수 있냐 말이지. 생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영어에서 우리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영어 잘할 텐데 이거 딱 봐도 그거지. 자, 주어, 동사, 이걸로 할까요? 주어, 동사, 사람, 사물. 그치? 몇 형식 영어에서? 4형식. 그치? 이런 거 이제 수요 동사라고 하잖아. 딱 봐도 4개 딱 나오죠. 주어, 동사, 사람, 사물. 그치? 그러니까 딱 4형식. 3자리 서술.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독립성분은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다른 성분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준호야 무슨 얘기예요? 얘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노래 솜씨가 훌륭하구나. 그렇지?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준호야 라고 돼 있을 때 이걸 품사는 다르죠. 만약에 준호야 품사 그러면 준호는 명사고요. 야는 혹격조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뭐야? 독립어를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콤마 딱 붙으면 독립어예요. 얘 빼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여기저기 다 이동할 수 있죠. 자, 노래 솜씨가 준호야 훌륭하구나. 이것도 가능해요. 제일 끝으로 가도 되고요. 자, 이제 그지 같은 문장의 짜임이거든요. 자, 이제 문장의 짜임. 자, 잠깐 쉴게요. 이거 가기 전에 시간이 벌써